있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거울 앞에 서본 적 있으세요? 그냥 스치듯 지나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아,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믿기지 않는 그 느낌.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아직 30대 같은데 몸이 잘 따라주질 않는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죠. 예전만큼 자주 못 만나는 친구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가족들, 그리고 어쩐지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조용한 걱정, 알아요,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그 마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요, 꼭 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요. 한동안 마음에서 그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게 정확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요, 5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늙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말에 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요. 네 번째는 나 자신을 돌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5번째 이야기가요.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특히 5번째는요.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오래 담아뒀던 이야기라서요. 꼭 나눠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수 있죠? 있잖아요. 인생이 참 묘한 게요. 올라갈 때는 그렇게도 멀고 험난하게 느껴지던 길이요. 내려올 때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 있어요. 젊을 때는 아직 멀었지 하며 미루던 일들이 어느새 이미 지나갔구나로 바뀌어 있고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느껴지는 속도만큼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달리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0이 넘으니까 시간이 2배로 빠르게 간대요. 마치 완행열차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급행열차로 갈아탄 것처럼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저도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 앞에서요. 사실은요,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분은 더욱 깊어지고 어떤 분은 점점 거칠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지고 어떤 분은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외형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부는 변하고 주름은 깊어지고 기억도 가끔 흐릿해지죠. 이건 자연의 이치잖아요. 근데요, 마음까지 함께 낡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아시잖아요. 고목에도 꽃은 피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요, 어린 나무의 꽃보다 향이 훨씬 더 깊고 은은해요. 오래 견뎌낸 시간이 그 꽃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그 긴 세월을 버텨낸 끝에 피어난 꽃이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월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향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세월이 우리를 늙게 만들 수는 있어도 성숙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성숙은 선택이고 노력이고 때로는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나? 아니면 조금 더 굳어졌나? 라고요. 이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아도요. 이 질문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잘 살아온 사람에게 노년은요, 쇠퇴가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가장 깊어지는 계절이에요. 가을이잖아요. 인생의 가을. 곡식이 익고 색이 깊어지고 바람이 차분해지는 계절. 우리도 그렇게 익어갈 수 있어요. 혹시 당신도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나? 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에 더 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특히 신경 써야 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요, 들으실수록 공감이 되실 거예요.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요, 우리의 관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 아세요? 젊은 시절에는요, 말이 많아도 열정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노년의 말은 달라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얼마나,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50대 후반 여성분인데요. 모임에 나가면 항상 이분이 가장 신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목소리도 크고 이야기도 재밌고 좌중을 장악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본인은 정말 모임을 즐겁게 만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언니, 오늘도 정말 이야기 잘하더라. 근데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 라고요. 그 말 듣고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신나게 이야기했던 건데 상대방은 입도 못 댔구나 라고요. 나는 즐거웠는데 친구는 즐겁지 않았구나 라고요. 알아요. 그 마음.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고 나눠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느 순간 혼자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당혹스러움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이라는 건요, 소리가 아니에요. 관계를 만드는 도구예요.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때 대화가 진짜 대화가 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는데요. 어디서 모임을 해도 늘 조용히 앉아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말도 많지 않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늘 그분이었어요. 가끔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이요, 딱 맞는 타이밍에 딱 맞는 온기로 다가왔거든요. 많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말의 품격은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온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분 앞에 서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래 머물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 분이 진짜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말을 줄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조금씩이면 돼요. 대화할 때 상대방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딱 한 박자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한 게 있어요. 말은 적게, 듣기는 깊게. 입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침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예요. 사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어딜 가도 사랑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나문희 선생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어야 해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 라고요. 그 말이요, 정말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간단한 말 같은데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신은요,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 있으세요? 끝까지요, 중간에 내 이야기 끼워 넣지 않고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그 연습이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요. 그런데요, 말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사실 꺼내기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정말 꼭 해야 할 이야기예요. 바로 자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들으실 준비 되셨어요? 자랑이요.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자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쁜 의도가 없거든요. 그냥 기쁘고 그냥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60대 초반 여성분인데요. 자식들이 다들 잘 됐어요. 정말로요.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뿌듯하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다들 잘됐다, 잘됐다 해줬어요. 반응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더 자주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모임마다 나오는 자식 이야기, 어느 모임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 이야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에 자식 문제로 속앓이하는 분도 있었고 이미 자식을 먼저 보낸 친구도 있었대요. 그 앞에서 반복되는 자랑이 어느 순간 축하가 아니라 상처가 된 거예요. 그분은 몰랐어요. 전혀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사람들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몰라요.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도 관계가 조금씩 멀어진 거잖아요. 힘드시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는 마음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자랑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을 붙잡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자랑은 대부분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내가 잘 살아왔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당연히 인정받고 싶죠. 근데요, 진짜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라고요. 그 겸손함이 그분의 가장 큰 위대함이었어요. 조금씩이면 돼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딱 한 번만 멈춰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라고요.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지켜줘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깊어져요. 자랑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오래가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많이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드러나요. 경험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풍요해요. 그리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로요. 근데 사실은요, 이 자랑 이야기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갖는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예요. 이 이야기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하나씩 쓰고 살아요. 그 안경의 이름이 선입견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조용히 앉아 계시고 좀처럼 웃지도 않으시고 뭔가 물어봐도 짧게 대답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요, 차가운 분이겠거니 했어요. 감정이 없는 분인가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쓰신 글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그 글 안에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과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 읽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본 건 그분의 겉모습이었고 내가 놓친 건 그분의 진짜였어요. 그 이후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사람을 한번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고요. 근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때로는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고정관념이 되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이런 경우는
항상 이렇더라. 이런 말들이 익숙해질수록 새로운 사람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만든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져요. 혹시 당신도요, 최근에 누군가를 처음 인상으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한 적 있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요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려 해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배우려는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특히요, 요즘은 세대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 가끔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있으시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라 보이고요. 가끔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한테 새로운 시각을 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능력이 줄어드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현재를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노년의 품격은요, 아는 것의 양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마음의 넓이에서 결정돼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따뜻함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처음 본 모습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거죠. 조금씩이면 돼요. 누군가에 대해 단정 짓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고 내 세상이 조금 더 넓어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미 늦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한번 멈춰봐 주세요.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처음에 제가 거울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요, 선입견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외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쁘게 꾸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으라거나 화장을 하라거나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요, 이 나이에 무슨 외모야 라고 생각했어요. 내면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뭔 의미가 있겠어 라고요. 근데 긴 시간을 살아보니까요, 그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어요. 외모는요, 타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올해 투병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셨는데요. 한동안 거울도 잘 안 보셨대요. 옷도 아무거나 걸치고 머리도 그냥 묶어두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 사셨대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프거나 힘들면 그냥 다 귀찮아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족이 권유해서요.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좋아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대요. 거울 앞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날 이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표정에 작은 빛이 생겼고 말투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가꾼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구나 라고요. 거울을 볼 때요. 그 안에 단순히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태도가 함께 비쳐 있어요. 만약 거울 속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요.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도 나를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라고요. 그 말이요.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조금씩이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거울 앞에 잠깐 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하루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건 정말이에요. 가꾼다는 것은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아직 나를 아끼고 있다. 라는 작은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요, 저는 요즘도요, 비록 느린 걸음일지라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하고 신발을 단정히 신고요. 그 작은 행동들이 하루의 시작을 달리 만들어줘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몸은 늙어도요, 태도는 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태도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돼요. 당신은요, 오늘 자신을 얼마나 아꼈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한 가지만 골라보는 거예요. 단정한 옷, 좋아하는 차 한 잔, 잠깐의 산책,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젊음의 흔적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끝까지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달거든요. 근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공통된 실이 하나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말도, 자랑도, 선입견도, 외모도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여요.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나이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른이라는 말 속에 자연스러운 권위가 담겨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어른으로 만들어요. 가끔 이런 장면을 봐요. 모임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윗자리를 차지하려 하시고
대접을 못 받는다 싶으면 은근히 서운함을 얼굴에 드러내시는 분들이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인 기대가 있을 테니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당연히 인정받고 싶으시겠죠. 근데요, 그 기대가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반대로요, 제가 정말 깊이 존경하게 된 분이 계셨는데요. 어디를 가든 제일 구석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드시고 누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요. 처음에는 그냥 소심한 분인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자리를 양보하는 게 마음을 얻는 길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 주변에는요, 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분 곁에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강요받는 느낌이 없고, 판단받는 느낌이 없고,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경은요,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아온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쌓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른은요, 양보할 줄 알아요. 자리도 말도 의견도요.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어요. 모르는 척 해도 알아요. 알면서도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게 여유예요. 이게요, 노년의 가장 큰 자유예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왔잖아요. 이제는 그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요, 많이 내려놓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에요. 저는 이걸 진심으로 믿어요. 어른은 나이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으로 완성돼요. 배려할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양보할 것인가, 주장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노년을 결정해요. 저는 요즘 일부러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요. 줄을 설 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말할 기회가 와도 먼저 들으려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요. 익숙해지다 보면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관계가 더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노년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 여유. 오늘은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늙느냐에 대해서, 말의 품격에 대해서,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나를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요, 이 5가지가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 느끼셨나요? 결국은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의 속도를 믿어줄 때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노년은 달라져요. 관계도 달라지고, 하루의 느낌도 달라지고, 거울 앞에 서는 내 표정도 달라져요. 마지막으로요, 나문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더 일찍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라고요. 남들 눈치 보느라, 잘 보이려고 애쓰느라, 정작
나답게 사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다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졌는지 몰라요.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요. 우리가 눈치를 보는 거, 인정받으려 하는 거 다 이해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요, 괜찮아요. 조금 내려놔도 돼요. 아무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다들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고 내 속도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속도로 가셔도 돼요. 조금씩이면 충분해요. 오늘 작은 것 하나, 내가 편안한 것 하나, 그걸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요, 이건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 세대는요, 평생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온 힘을 다해 살아오셨잖아요. 그것이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되었는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요. 결코 쇠퇴가 아니에요. 잘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이 시간이 완성이에요. 가장 깊어지는 계절이에요. 고목에 피는 꽃처럼요. 당신의 이 시간도 그렇게 은은하고 깊은 향기를 품을 수 있어요. 그 향기는 젊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긴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예요. 부디요, 오늘 거울 앞에 잠깐 서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나이를 보지 말고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주세요. 나는 잘 살아왔어. 라고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요. 당신은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 혼자 듣기 아깝잖아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언니에게, 동생에게 보내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눌게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 뭔가 힘든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요,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함께 해주세요. 그럼요,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이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몸 건강하시고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황금빛 가을처럼 천천히 깊이 익어가길 바랄게요. 행복하게 사세요. 또 만나요.